여러분, 전 세상의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데 코인만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즌 종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런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지금 내 코인이 오를까 떨어질까? 내가 지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세계의 경제 트렌드는 현재는 유동성 잔세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이 되자마자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항상 압박을 해왔습니다. 파월은 경기 충격을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말자,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의 의견과 전략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현재는 백기를 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본다면 나스닥의 상승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 몇 달 전부터 나스닥은 계속 올랐어요. 조정이 없었습니다. 실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저번 달부터 했고 이번 달에도 한 번 있을 예정이지만 나스닥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오른 거는 미증시를 크게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는 트럼프의 심리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는 나쁜 게 있다는 거겠죠. 그 나쁜 게 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횡보를 점점 많이 하고 금방이라도 쏟을 것 같은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나스닥은 쭉쭉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쭉쭉 오르지 못하느냐 하신다면 비트코인은 정치적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번 연도에 트럼프가 관세 갖고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관세로 장난을 칠 때 충격이 흡수가 돼요. 근데 코인은 쭉 내려와 버립니다. 큰 예로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이 히토류 전쟁을 했습니다. 관세를 막 매긴다고 위협을 했고 지금은 화해를 한 상태인데 한 번에 이 정도로 큰 물량이 빠졌어요. 역대급 롱 청산이 났고 저도 스레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때 상황을 전달을 했지만 국내 국외 상관없이 정말 많은 트레이더들이 고통을 받았고 외국에서는 어떤 트레이더가 람보르기니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코인의 변동성은 모든 정치 상황을 다 몸으로 두드러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코인만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코인 시장이 다 어렵고 오히려 코인만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이 사이클 막바지잖아요. 아니 사이클 막바지에도 이렇게 안 오르면 시즌 종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기다리면 먹을 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자책에도 써놨지만 사이클은 변할 수 있어요. 매번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이클 막바지인 건 맞지만 사이클이 늘어질 수도 있고 사이클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장에 빨리 들어왔다면 4년 주기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ETF 세력으로 손바뀜이 됐기 때문에 사이클이 흐릿해진 겁니다. 그러면 사이클 말고 믿을 만한 지표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은 세상에 100% 완벽한 지표는 없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역사적으로 변함없이 신뢰할 만한 지표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심리다. 심리 지표 말고는 100% 신뢰할 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코인 시즌 종료의 심리는 무엇이냐면요. 세력이 아래에서 모은 물량을 개미가 꼭대기에서 팔아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꼭대기에 개미들의 유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리얼라이즈 캡 호들 웨이브, 단기 투자자의 유입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 투자자의 유입이 저번 시즌보다 그 강도가 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인데 이게 낮다는 건 뭐예요? 아직 유입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위로 솟구쳐 올라가지고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개미들이 들어올 때 얘네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즌 종료가 일어나고 이것이 시즌 종료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의 국내 버전이 뭐예요? 이것의 국내 버전이 김프예요. 자, 김치 프리미엄은 해외 거래소 대비 국내 거래소가 얼마나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3%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투심이 올라오고 이제 개미들이 꼬이면은 김프가 막 10%, 15%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올라가고 지표들이 솟구치고 하면서 시즌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주식의 기본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관심 없을 때 들어가서 뉴스에 팔자. 이게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을 말씀드렸고 시즌 종료가 아닌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유동성이 점점 더 많이 풀릴 예정이라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쭉 올랐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 금리를 급하게 낮췄어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까지 같이 했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니까 금리를 다시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으니 낮춰달라. 트럼프가 요구를 한 상태고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낮아진다고 했을 때 시장에 돈은 더 많이 돌겠죠. 나스닥만 지켜준다면 코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사이클은 파괴됐습니다. 뭐 이런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또 이런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걸 한번 알아볼 겁니다. 제가 주장해드리는 거는 지금은 관망하시라는 겁니다. 최근까지 제 스탠스는 계속 추매였어요. 근데 지금 관망하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장세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이번 시즌 조정폭은요, 한번 조정이 올 때 한 30%까지는 조정이 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9%, 30% 뭐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32%, 뭐 33% 뭐 나오죠. 근데 이번 시즌은 역대급 롱 청산이었지만 그건 사람들이 올라간다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 하락분을 보면은 지금 한 15%, 16%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게 30%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느냐? 91K까지 가야 됩니다.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RSI 또한 지금 47 정도의 수치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100K는 깨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넣는 것은 조금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나스닥을 볼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비트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나스닥은 자리를 지켜줘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트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현금을 남겨줘야 됩니다. 아니 드랍더 BTC님 그냥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제가 90일에 사라고 말씀드렸고 86에도 사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점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수량은 적지만 그냥 그 오른 것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가 문제예요. 지금 사가지고 떨어지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고 떨어진 다음에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알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알트코인에 인생 베팅하지 마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알트코인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관점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스레드나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때 자발트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히토류 관세 전쟁 하락에 거의 50%가 날아간 애들이 있거든요. 알트들은. 마음 급하신 건 알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비트 이더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트는 언제 들어가야 하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알트를 매수하는. 저점을 잡는 방법, 또 하나는 추세가 전환됐을 때 들어가는 방법. 크게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저점을 잡는 방법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알트코인 토탈 그래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지가 형성이 됐고 이 지지가 형성된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지가 깨지면 손절.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지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나는 이 룸을 먹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다음에 매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을 해야 되냐면 좀 애매합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막 30%까지 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라고 한 상태고 그러면 알트코인도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관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그때 줍던가 해야 되는데 알트코인은 떨어지는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줍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도 기다렸다가 추세가 전환되면 산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떨어지면은 추매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은 떨어지는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점 잡기를 하지 말고 저점에서 추세가 전환될 때, 그러니까 한 템포 늦게 사는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뭐 국장도 오르고 미장도 오르고 심지어 금도 엄청 오르고 이런데 코인만 안 오르고 있잖아요. 모든 시장에 순환매가 돕니다. 크게 순환매가 돌아요. 언젠가는 코인이 오를 날이 온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다시 떨어지는 게 이치기 때문에 반드시 코인 불장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티시려면 안전하게 해야겠죠.
안전한 투자 생활을 정말로 저는 응원을 하고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저에게 좀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투하세요.